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지금 절강 지역의 기온은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데 그런 날씨에 아직도 어떤 분은 공원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말 보는 사람 마음까지 아프네요. 제가 오늘 일부러 그쪽 길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기 위쪽에 있는 분홍색 그 자리, 그곳에서 여전히 누군가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살짝 보긴 했는데 혹시나 정상적인 분일 수도 있어서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연인지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담요 하나 덮고 추운 날씨를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하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배달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서 해고된 직장인도 있으며 공장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리 밑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몸을 뉘일 곳조차 없이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찬노숙의 삶을 견디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고용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은 2000년대생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탕핑을 선택하거나 스스로를 쥐인간이라고 자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공원에서 노숙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인생 설계 전반에 대해 희망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저소비 최소 생존 중심 삶의 상태는 이제 동시대 중국 청년들의 보편적인 현실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5살, 기혼의 실업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회사에서 가장 젊은 관리자라는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착같이 버텨왔고 9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해서 관리자 자리에 올랐었죠. 형님들, 저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아침 6시 30분에 나와서 노점 차렸는데 지금이 9시 30분, 3시간 내내 서 있었는데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장사는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공장 들어가는 것 말고는 제가 갈 수 있는 다른 출구가 도저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제가 혼자 짊어지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의 도움도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돈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곧 월세 낼 날은 다가오고 은행에서는 대출 독촉 문자가 계속 오는데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8살 실업 상태의 여성입니다. 미혼이고 평범한 사람이죠. 중국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디버프가 한꺼번에 겹친 상태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이대로 끝난 걸까요?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방금 말한 그 조건들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고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새 사람들 눈에 비치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 높지도 낮지도 못한 사람이 돼버린 것만 같습니다. 요즘 제 동료가 너무 지쳐 보여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녀는 작년 8월에 퇴직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구조조정을 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1년 반 가까이 된 셈이죠. 저희는 한 번쯤은 구조조정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웬만해선 놀라지 않지만 아무리 태어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정보의 편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보는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이 플랫폼이든 다른 플랫폼이든 실업 상태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30이 넘었으니 취업이 어렵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30도 안 된 분들조차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항주에 있는데요.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도 별로 없고 자리를 찾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만큼 출근길 지하철조차 빈자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99년생 하남 출신으로 상해에서 떠돌며 일하던 여성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바로 그날이 실업자가 된 첫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저와 퇴사 이야기를 나누더니 오늘은 바로 퇴직 수속을 하러 오라고 하더군요.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달려왔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머리가 멍한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외주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는데 부모님께는 또다시 실업했다는 사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설마 제 새해 선물이 퇴직 통지서 한 장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구조조정 당해서 실직 상태입니다. 저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석사 졸업을 했고 심천으로 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구조조정 통보는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전쯤 받았어요. 당시 인사팀에서 먼저 암시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협의가 시작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복잡하더라고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허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인사팀에서 보상 관련 얘기를 했고 이후 며칠 동안은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올해 광주에서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달이 넘게 구직을 해봤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앞날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올해로 벌써 40이 넘었는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압박감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집에 계신 70, 80대 부모님 2분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2분 모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5년 이후 많은 외지 노동자들, 그중에는 대학교 졸업생들도 포함되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대도시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월급이 너무 낮아 집세조차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노숙하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온라인에 퍼진 한 영상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공원 나무 아래 엎드린 채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옆쪽 잔디밭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 짐가방과 옷가지가 담긴 포대자루가 놓여 있어 이 남성은 공원에서 노숙하던 노동자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공안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응급처치를 먼저 하지 않고 그의 소지품을 뒤져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전에 온라인에서는 중공체제 내 학자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중국 대륙의 노숙자 수는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 기사와 게시물은 곧바로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 청년층의 취업 압력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남화보조는 보도에서 2026년 중국이 사상 최고 기록인 127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약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실직한 사람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올해 40인데 벌써 실직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음을 찌르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사하거나 실직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라면 기댈 곳이나 돌아갈 곳이 있으신가요? 거짓말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에게 기대며 버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은요? 누구에게 의지하실 수 있나요? 요즘은 정말 해가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절강대학교 석사 출신이고 학부는 985 공정대학이라서 흔히 말하는 985 본과 석사 이수자입니다. 학력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번 가을 공채에서 단 한 개의 오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 전공은 상경 계열이에요. 금융, 경제학, 국제무역, 경영학 같은 학문들이죠. 요즘 이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상경 계열 전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이번에 은행의 관리직 연수생 같은 포지션에 여러 번 지원했지만 대부분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어요. 그 외에 몇몇 민영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면접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역시 면접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혹시 아세요? 동관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장님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문 닫고 야반도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티다 끝내 짓눌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도시는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을 떠받쳐 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사장님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조용한 만성적 자멸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누가 구조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광동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오늘 귀주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광동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쪽 출발지는 이미 마비 상태지만 여기 광동 쪽 기업들도 이미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오고 나서 정상적으로 입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리 밑에서 자야 할지 교통비도 밥값도 숙박비도 없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3일에서 5일만 체류해도 바로 완전히 지쳐버릴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당장은 오지 마세요.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오지 마세요. 게다가 요즘 며칠간 급여 단가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을 약속한 선배들도 결국 그걸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수수료를 챙기려는 건데 결국엔 그 위에 있는 사장이 단가 삭감이나 구인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손해보는 건 결국 여러분입니다. 퇴직 연령이 63세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63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체제 내 정규직도 아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도 아니라면 지금의 고용 형태를 볼 때 50세에 실직할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45세 이후에는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장은 3년 동안 운영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광주 대포 일대 전체가 공장 이전 중입니다. 이미 대부분 이전을 마친 상태예요. 이 공장도 원래 작년만 해도 장사가 아주 잘 됐는데 지금은 주문이 끊겼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거리마다 배달 기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저처럼 실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면 상점마다 양도 딱지가 붙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예를 들어 섬 안에 있는 영휘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많은 지점을 폐점했는데 이제는 상호를 반영휘로 바꾸기까지 했어요. 사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곧 무너질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섬 안의 조안차, 중산로 같은 번화가조차 지금은 유동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 12월 대다수의 의류 매장들이 매출이 단절될 정도로 급감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소비 심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피드백을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12월은 옷 장사를 하면서 가장 장사가 안 된 달이었다. 저 또한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 12월은 장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지쳤던 달이었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 중국의 대도시 인구가 크게 줄고 있으며 과거 사람들로 북적이던 주요 도심 상권도 현재는 인적이 드물고 쇼핑몰은 한산하기가 그지없으며 전국 곳곳에 수많은 쇼핑몰과 상점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직접 찍은 영상에서 요즘은 거리에 나가면 문을 닫은 가게들이 대단위로 줄지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면접을 보러 다녀도 정작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고 어렵사리 취업을 해도 사업이 어려운 이유로 사장이 제때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양대 경제축인 부동산과 대외무역은 무너진 상황이고 내수 역시 살아남지 못해 전 산업 분야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소처럼 말처럼 일하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소말만도 못한 처지에 놓인 외식업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며칠 전 제가 산초를 배달하러 갔다가 한 식당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작년 11월 이후로 매출이 완전히 절벽처럼 떨어졌다고 합니다. 20년 경력의 노련한 사장님조차 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밤 7시 식사 시간인데도 식당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권 전체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엔 주말이 되면 어떻게든 매출이 올라가곤 했는데 요즘은 주말에도 거리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게 사장님들이 가게 문 앞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서빙 직원과 주방 직원들조차 가게 구석에서 몰래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외식업계는 말 그대로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침묵 속에 있습니다.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지난달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난달에 하루 매출이 100위안을 넘지 못한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드회, 아흘에 총 9일 동안 매출이 100위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아래에 있던 만두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순간부터 있었던 가게로 10년이 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매장도 보시면 원래는 앤드루센이라는 제과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고요. 맞은편에 있던 이 가게는 중식당이었는데 여기도 10년 넘게 장사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입주할 때부터 있었고 그동안 계속 운영되던 곳이죠. 그런데 2025년이 되면서 이 몇 군데 가게들이 전부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단지는 파크 공간이라는 곳으로 약 10,000명이 거주하는 대형 단지이고 세대 수만 해도 5,000세대가 넘습니다. 사실 인구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평소에 여기가 단지 정문이라 유동 인구도 많은 편이고요. 가게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고 거의 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래층 가게 몇 군데가 문 닫는 건 그냥 사장님 개인 일이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게들이 줄줄이 셔터를 내릴 때 조용히 줄어드는 건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몇몇 가게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 혈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끊기면 목마른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도시 전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그 도시의 경제 순환이라는 가장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정말 화가 나서 한밤중에도 잠이 안 옵니다. 요즘 여성복 실매장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퇴근 직전에 하루 종일 가게에 들어온 유일한 손님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 손님은 옷을 7, 8벌쯤 입어보더니 마침내 코트 하나를 골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은 꼭 한 개라도 팔아야지. 조금 싸게라도 팔아서 매출을 올리자. 그래서 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이 옷 할인해서 498위안입니다. 코트 한 벌인데 정말 싸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200위안에 팔 수 있으면 제가 살게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도매가가 300위안이 넘어요. 그 가격에는 정말 못 팔아요. 그러자 그 손님이 이러는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위챗 친구 추가하죠. 나중에 가게 문 닫을 때 재고 정리할 때면 100위안에도 저한테 팔게 될 거예요. 광동의 수만 명 실업 현장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